교육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중간고사를 이번 주부터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5월 초부터 중간고사를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모든 학생들 지금 5등급 체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으로서의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도 생계부 안에 들어가서 입학사항관들에게 본인의 목표와 꿈과 희망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중간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치대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방법과 지금 2026학년도 치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많이 줄고 수시가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수시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록 이거는 비단 치대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지금 정시에서도 생계부가 이제 들어가고 또 수시에서도 교과가 종합 안으로 들어오고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과정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치대, 2026학년도 정시보다 수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과 또 우리 고1 학생들 아직도 제가 이렇게 강의로서 또 학교에 가서 만나 뵙고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부모와 또 2028학년도 지금 고1 학생들 이번에 우리 소대 학생들 입시가 많이 변하는데 아직도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의대를 가겠다, 서울대를 가겠다 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 상대는 여러분들 학교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수시가 하나도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일반고나 자사고 안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거기서 전교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물론 전교 1등을 해야겠지만 의대를 가려면 전교 1등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보십시오. 다른 학교에서 특히나 이번에 휴문고에서 2018학년도 고1 입시가 변하니까 이달되는 사태가 수능 1등 학교거든요.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중도의 어떤 그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전국적으로 경쟁을 해야 의대를 가고 치의대를 가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잘 탄탄하게 살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 고1 학생들 위주로 학생부 종합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했습니다. 자, 빠르게 강의 보시면서 저하고 준비하시죠. 자, 공유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실 겁니다. 2026학년도 치의대 입학 정원 630명, 전체 전국에 다해서 치의대 입학 정원이 630명, 수시가 68.6%고요. 정시가 31.4%니까 이제 완전 역전됐죠. 정시 모집 대폭 감소, 수시 일반 전형 좁은 본으로 경쟁. 그러니까 좁다는 게 왜 좁냐? 수시는 준비만 하면 돼요. 물론 준비를 올바르게 이 수시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노하우 통해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선생님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사가 되거나 치의대를 가거나 치과 선생님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또 어떤 생계부나 또 생계부 대처식을 준비할 때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탐구형의 어떤 능력으로서 인재로서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전공 과목에 어떤 비추었을 때 궁금하고 그것을 학교 수업과 연결시켜서 또 해외고라면 AP와 IB와 연결시켜서 검정고시라면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탐구 방향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식의 탐구력을 갖고 본인이 낸 전공에서의 질문들을 하나씩 교과와 연결시키면서 본인의 것을 성장해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본인의 관점으로서 답을 찾는 과정들을 생계부와 생계부 대처식에 보여줘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재심문 기반의 MMI 면접으로 나오는 게 의대 입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문은 좁지만 잘 준비를 하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그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보는 관점에 맞게 대학이 보는 관점에 맞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시간을 놓치거나 아니면 준비하는 방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방법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의대를 빗대서 의대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이 학생들의 지금 소띠 학생들 또 쥐띠 학생들이죠. 고이 학생들의 준비 방법, 학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의예과는 9개의 치의대와 2개의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으며 입학 정원은 630명으로 2025학년과 동일한데
경희대가 한 명 감소했고 국립 강릉 원주대가 한 명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을 3,056명 안에 들어야 전국적으로 의대 안에 간다. 시의대는 전국적으로 630명 안에 들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시일과 모집 인용 총 630명, 지난해보다 수시 비율 대폭 증가. 이게 이제 지금의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능으로 1등하는 강남권에 있는 학교도 2018학년도를 보고 고1 학생들이 미달이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 말이 하나도 격한 게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전교 2등을 하고 심화반에 들어가고 반에서 몇 등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신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5등급제를 변했어도 내신도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입학상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바뀐 입지에서 가고 있냐를 봐야 돼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지금 고1들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똘똘하고 잘 시작하면 충분히 의대나 치의대나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생각이 바뀌지 못하거나 부모의 생각이 이 지금 입시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고3이 되고 재수생이 돼서 그때는 내가 놓쳤지만 이걸 그때 준비해보겠다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천적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나중에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매년 2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요. 선생님 입장에서. 이걸 조금만 더 똘똘한 아이들한테 조금만 그들의 의식이 좀 변화해서 수학하고 영어 하는 거 이상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저들의 의식이 변화해서 정말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나 치의과를 갈 학생들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들의 의식이 이걸 따라오지 못하면 아직도 편견에 쌓여 있어서 이거를 못 따라온다.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깨달았을 때 이미 늦거든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일반고나 자사고인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미달난 학교다. 여태까지는 수능으로 서울대를 잘 보냈어도 이런 학교에서 내가 준비하면서 아무런 지금 대안점이 없으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여러분들의 경쟁은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동기들, 친구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정말 제대로 이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안타깝고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어서 정말 의대나 치의대나 서울대 정도를 간 학생들, 카이스트 정도를 간 학생들은 준비를 해서 정말 붙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집 인원을 좀 볼게요. 수시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72명 늘어난 218명,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명 늘어난 183명, 논술이 7명 늘어난 31명. 논술 전형이 물론 있긴 하지만 매우 적죠. 제가 또 안타까운 거는 재외국민 전형 12년 특례, 3년 특례입니다. 물론 의대도 12년 특례, 3년 특례도 각 대학에서 한 명, 혹은 정말 많이 나올 때는 두 명인데 보통 한 명에 뽑기는 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3년 특례와 10년 특례로 대학을 가는 어떤 통과하는 어떤 그 문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3년 특례, 12년 특례 그 자격이 된다 한들 또 되는 학부모님들 해외고에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이 거기 있는 지역의 로컬 학원들이나 또 여태까지 선배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한 명 뽑는데 물론 한 명 뽑는데 붙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아직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밖에는 없는지 알아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빨리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결과로서 파장이 안 나오는 거면 생각이 안 바뀌어도 되는데 이미 입시가 변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2년 뒤, 바로 1년 뒤 우리 아이 입시하고 직결됩니다. 그때 와서 이거를 뭐 몰랐네, 그때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늦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입시는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고1부터 9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특례 입학도 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이 틀에 들어와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입학 준비를 한다고 해서 생기부 대체서식을 준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례는 대부분 생기부 대체서식이 5번,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 많이 뽑죠. 의대도 훨씬 많이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서울대도 훨씬 많이 뽑아요. 거기서 이제 10번. 그래서 5번 차이인데, 그거를 준비를 뭐 면접도 3년 특례, 12년 특례가 면접도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하면
특례보다 훨씬 큰 시장에 들어가서 많이 뽑는 전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특례를만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전체에서 다 한 명을 뽑아도 붙는 학생은 있죠. 하지만 떨어지는 학생이 더 많다는 게 문제죠. 잘 보시면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을 안 보는 전형으로 여러분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고나 국제학교 학생들은 정말로 답은 10학년, 그다음에 뭐 이걸 좀 늦게 알았는데 11학년 늦어도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5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적인 인원이 많이 가장 많았는데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적 인원이 많아서 34.6%를 차지하는 따라서 치의과 수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교과와 종합. 교과 종합이 이제 틀이 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교과가 교과가 더 많이 들어가고 종합은 우리가 말하는 비교과라는 영역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의대를 가는 학생들하고 여러분들 인터뷰한 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해외고에서 교과나 종합이나 이 어떤 사이가 의대는 왜냐하면 다 또 치의도 마찬가지고 1등급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교과가 70% 들어가고 비교과가 30% 들어가는 교과 전형과 반대로 종합 전형에서 이제 종합 전형은 수능을 안 봅니다.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비교과라고 불리면 이 비교과가 옛날처럼 창차 활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융합 선택 과목인가 일반 선택 과목의 세트 그다음에 생기부 대체 서식이 있는 검정고시는 해외고 학생들은 세특이 없으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교과 안에서 우리가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게 그 로드맵을 짜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10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고1부터 그 나이대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프로젝트 그 내용이 핵심이고 생기부 대체식에 들어가는 그 날짜, 그 어떤 부츠를, 어떤 그 기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검정고시 학생의 경우에는 징빙받는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의대나 치의과나 서울대 등등등은 카이스트는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특히 의대나 우리가 치의과는 교과 전형의 교과 30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우리가 교과 30에 교과 전형의 교과 70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과는 다 1등급들이 오니까. 그럼 뭘로 섞느냐?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생계부에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계부의 내용을 어떻게 내가 치의과로, 의과로, 또 서울대 각각 등등등 등의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등등등등의 어떤 과들이 있죠. 이거를 1학년 때부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로드맵을 세워서 우리가 밀고 가느냐.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입학사관들과 교수들 눈에 보이느냐. 탐구력이 어떻게 진로화 설정이 돼서 나만의 시선을 갖고 내가 낸 내 전공에 대한 문제들이 내 프로젝트와 우리가 생기부의 어떤 수행평가의 세특사항을 통해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성장을 하는 과정들이 탐구력이 진로로 설정되고 진로가 설정된 그 어떤 그 심화되는 과정들이 내가 전공에 대한 호기심에서 낸 그 질문들을 답을 찾아가는 나만의 과정 속에서의 어떤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냐. 생기부와 생기부 대처서식에서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2026학년도 치의대 모집 인원을 보면 아까 교과, 종합, 논술 이제 종합을 준비하면 논술도 하게 되긴 하는데 이 논술이 인원이 너무 좁죠. 그러니까 논술이 의예과 가거나 치의과 가거나 일반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갈 때 몇천 분의 뭐 8천 분의 1이라든가 7천 명 중에 1이라든가 이렇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정시보다는 수시가 늘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026학년보다도 연도에도 정시에 우리가 이런 대학에서 뭘 보냐? 생계부를 본다. 면접도 본다. 의예과, 치의학과는 여러분들이 언제 준비해야 되냐? 지금 준비해야 된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 비율이 서울대가 55.56%, 연세대가 56.67%, 경희대가 50%로. 장국대, 천안과 조선대, 원광대는 수시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자, 수시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원광대로 전체 모집 인원 80명 중 74명을 수시로 선발해 치의과에서 92.5%가 우리가 수시로 치의과를 뽑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원광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이 63.16%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셈이다. 다음으로 경북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를 수시로 뽑고 치의과에서 조선대는 수시 모집 비율은 지난해 60%였는데
2026 학년대는 80%로 늘어났으며, 천안대, 단국대 천안은 변동이 가장 커서 지난해는 정시 모집이 50명으로 수시 모집보다 20명이 훨씬 많았는데, 올해 2026 학년대는 수시 모집이 45명으로 정시 25명보다 두 배나 훨씬 두 배 이상으로 많아졌죠. 자, 그래서 보시면 2026학년도 치대 수시 정시 모집 인원 그렇습니다. 경희대가 수시 48명, 서울대가 합석자 통합으로 25명, 수시만 말씀드릴게요. 연세대가 34명, 국립강릉 원주대가 24명, 단국대 천안케미 20명, 경북대 48명, 부산대 25명, 전남대 23명, 조선대 48명, 원광대 인문은 안 뽑고 자연이 48명, 전북대 30명, 수시가.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과 선생님 의사가 되려고 해도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이 많이 지금 늘어난 수시가 오래 보는 고3들이 각오를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고1 때부터 준비했었어야지. 내가 늦어도 고2 때부터는 준비했었어야지. 근데 또 이것도 달라요. 고1 때부터 잘 준비한 아이하고 고2 때부터 잘 준비한 아이가 붙으면 누가 당연히 뽑히겠어요? 고1 때부터 잘 준비한 아이가 뽑히겠죠. 그럼 왜냐? 생계부나 생계부 대치서식이나 본인 전공에 대한 어떤 시작점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천천히 의문을 갖고 1학년 때 2학년, 3학년으로 성장시키면서 내 어떤 그 프로젝트, 내가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이 아예 안 깔린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용이 잘 성장하는 과정들을 심어놓고 잘 2학년, 3학년 성장시킨 학생들에 비해서 빈틈이 많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신은 다 1등급이다. 의대는, 카이스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서 평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부와 그 다음에 대학교고사, MMI 면접을 통해서 평가가, 우리가 결과가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 균형도 있네요. 경희대 직유는 교과, 비교과 70에 교과 종합 30, 연세대 추천형 학생부 100입니다. 경북대 교과 우수자 4명 뽑네요. 전남대 일반 전형 5명,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최저도 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세계합의 4등급, 한국사 5등급, 일반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교과, 이건 종합 전형은 수능에 안 들어가요. 종합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을 말하는 겁니다. 연세대 국어,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과탐이 하나 중 국어 또는 수학 포함 1등급 두 개. 그러니까 국어가 엄청 중요하죠. 영어 3등급. 이 국어를 저한테 잘 배우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세특하거나 또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이 세특의 수행평가 내용이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테마를 정해서 어떻게 진로와 연결시켜서 탐구력을 갖고 어떻게 심화시켜서 이걸 특히나 검정고시나 그다음에 해외고 학생들 IB나 AP에 어떻게 이거를 붙여서 교과를 붙여서 내가 의대다 그다음에 치외과나 뭐 카이스트를 갈 때 내가 부족한 우리 학교에서 안 해주는 이 부분들을 또 대안학교에서 우리가 부족한 이 부분들을 검정고시 학생들 부족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테마를 잡아서 프로젝트를 해 나가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제 국어는 그렇습니다. 뭐 국어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국어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고 문장을 해석하고 뭐 수능으로 치면 글을 유출을 통해서 빨리빨리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것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치동은 수능이 많이 발전된 동네니까 구글을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뭐 꼼꼼하게 다 정리해서 읽고 그거를 푸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요. 근데 저는 유추를 통해서 우리가 문학이나 비문학을 접근을 하면 중요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응되는 인포메이션이 아닌 부분들을 빼고 읽어도 되거든요. 이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25년이고 아마 제가 올해 지금 엊그저께 이제 계약을 했어요. 국내에 있는 온라인 중견기업하고 검정고시 학생들의 수시를 제가 돕는 그런 일을 하겠다,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하고 합작을 해서 늦어도 6, 7월에는 그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제 이름을 걸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검정고시 학생들이라. 이 검정고시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의 어떤 과정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어떤 뭐 본인들의 어떤 의사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나와서 수능으로 보는 건데
이 수능이 지금 굉장히 생계부가 많이 이렇게 지금 정시에서 포함이 되니까 이 학생들, 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이 학생이 바라보는 게 수능인데, 수능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계부라는 게 이제 붙여오니까,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다른 회사하고도 일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뭘 말씀드리고 싶냐. 결국은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석들은 다 보여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가 또 그거를 잘 몰라요. 이제 안 되는 아이들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제 말을 동의하시는 분,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저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제 말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25년을 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왜 생각이 바뀌지 않냐? 중요한 그 골자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인지를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이것도 국어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저는 저하고 비슷한 저의 생각과 같은 분들만 갈 수밖에 없어요. 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또 그동안 25년 넘게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친 선생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니면 대중적인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레파토리만 자꾸 얘기하는 학원 원장들과 학원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반감을 사니까 그걸 꼭 얘기해서 이걸 통해서 아이가 지금 조금 반감을 사도 이거에 대한 정확성을 알고 진실성을 알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냐? 다 좋아요. 예전 한 10년 전처럼 혹은 최근에 5년 전처럼, 아니, 최근에 3년 전처럼 조금 늦게 시작해도 선생의 능력으로 그거를 커버해서 갈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뭐 본인들의 선택이고 어쩌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고 왔을 때 제가 그거를 만나면 인연이 되면 커버하고 선생의 능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재작년 겪으면서 제가 조금 이상함을 느꼈고 작년에 제가 겪으면서 너무 깨달았어요. 이제의 지금의 어떤 입시는 아무리 출중한 선생님이 있어도 6개월 남겨놓고 1년 남겨놓고 오는 학생들, 특히 의대 입시는 일반적인 뭐 우리가 서울대보다 조금 낮은 대학의 일반적인 입시는 아직은 가능한다고 봐요. 1년 정도 선생님이 어떤 탁월한 기량으로 아이를 잘 가르치면 좀 늦었었는데 특히 의대 입시는 그렇게 1년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고 뭐 준비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정시에서도 생기부가 들어가는 판에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건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앉아서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하고 저하고 잘 티키타카를 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는 제가 잘 상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정보도 제가 나올 때마다 드리고 하고 또 가르치고 하지만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저하고 티키타카가 안 되고 이제 어떤 모르는 분들, 대중분들하고는 안 되니까 유일하게 제가 찍어서 올리는 게 이 유튜브인데 이 영상인데 제가 여태까지 책상에 앉아서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정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올해 이제 온라인 중견 회사하고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계부나 수시를 제가 좀 주력을 하고 내년에 늦어도 한 내년 한 중반 빠르면 올해 한 하반기 때는 제가 직접 밖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가려운 부분이 뭐고 왜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학교 문제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에서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선생님들도 또 아이들도 의식이 바뀌지 않는 거.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잘 중요하게 얘기를 학교 선생님들이 안 하니까 의식이 당연히 바뀔 수가 없는 거고 자기 전공을 빨리 찾고 꿈을 찾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에 이것을 넣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라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 고등학교 또 대안학교 등등을 다니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물어보고 관심 있어 하고 정말로 준비는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준비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건 제가 25년 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가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든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꾸준히 저하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만들 계획이니까 그것도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면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는 생계부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수학능력평가, 수능 정시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계부에 있는 내용들을 면접에서 진위업도 하긴 하지만 생계부에 쌓았던 이 아이들의 의식과 인식에 대한 어떤 그 발전들을, 생각들을 면접에서 볼까. 대학교고사 중요하죠. 그래서 2026학년도 치의과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11개 모든 치의대에서 실시하며 183명을 모집합니다. 그중 지역인들을 제한 일반 전형 모집 인용 10개에 대해서 115명이며 원광대는 인문계열도 2명 모집합니다. 2025학년도 비교해 조선대만 6명이 늘었고 단국대 천안은 12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냐? 자, 면접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네오네상스 면접 30%, 서울대 면접 50%, 시대 말하는 거예요. 활동호수령 면접 40%, 연세대, 강릉 원주대 면접 20%, 단국대, DKU 인재 면접편 전형 면접 30%, 경북대는 면접 없이 서류 102%, 전남대는 우리가 면접 30%, 조선대도 면접 30%,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어요. 조선대는 서류 전형은 면접 100%, 6명이 6명씩 갈라서 뽑습니다. 원광대 인문, 원광대 학생부 종합전형 자연, 인문은 2명 뽑는데 면접에서 자연도 그렇고 인문도 그렇고 23%, 전북대 면접 30%. 그래서 다 면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의대도 MMI 면접 같은 면접이 들어갑니다. 의대에 준하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이라도 앞머리 들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논술 그렇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고1 아이들 있죠.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1 아이들도 준비를 잘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공유가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그래서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시간은 없지만 자, 이걸 제가 다시 공유를 이렇게 하면 공유가 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내신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보면 세계일보인데 지금 고1들이 제가 여태까지 맺어왔는데 굉장히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위 어려운 부분들만 바로 인풋을 내야 이 바로 직전 부분들만 설명을 해드리니까 고1 아이들은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뭐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본적인 내용도 좀 이제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학종은 성적만으로 선정하는 전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세계일보 기사예요. 지원자의 학교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 전공 관련 활동, 탐구 태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등을 부족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의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8등급들이에요. 성적만 높다. 근데 그 1등급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비교과나, 이게 말은 비교과지만 옛날처럼 그 착취 활동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 안으로 들어와서 AP나 IB, 이제 10학년, 뭐 11학년, 국제학교나 해외고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교과 연결시켜서 학생부 종합전형 국내 입시 요강에 맞게 변화를 시키는 건데, 생계부나 생계부 뒷자식을 이 아이들이 경쟁만 했던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1등급만 맞고 다 똑똑하고 우수해요. 심지어는 마음도 굉장히 넉넉하고 넓은 아이들이에요. 인성도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 경쟁만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1등급을 어느 학교든 그것이 뭐 민사고건, 일반고건, 자사고건, 뭐 국제학고건, 해외고건 어느 학교든 1등급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것을 면접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안에서 의사는 남을 도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성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남을 돕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이건 이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것이 무슨 교육이 됐던 공교육이 됐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아이비 교육이 됐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앞으로 창의 인재를 기르는 IB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거기서도 경쟁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든 모든 어떤 뭐 인성을 기른다고 하고 생각의 힘을 기른다고 해도 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을 주도하는 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어떤 그 툴을 바꾸는데 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이타심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특히나 의사와 치유되는 그 이타심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과 공감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런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전공 적합성과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배합이 안 되고 보여지지 않으면 대학은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재시문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기본적인 전공의 성향 안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프로젝트나 생계부 내용 안에서 제시문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문제를 풀 때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의 의식과 관점으로 이제 내는 건데 도출해서 입학사관들한테 여러분들이 답을 제시하는 건데 그 제시 과정에서도 이타심이라는 게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게 소통의 과정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잘 준비시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준비하고 대학을 갈 때쯤이면, 저하고 헤어질 때쯤이면, 그때 이걸 이해하고 바뀌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갖고 와야 돼요. 수능 성적은 상관없을까? 학생부등록전형은 해외고 국제학교 잘 보세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 교과에만 들어가요. 제가 하는 종합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택이 부족하면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그렇다. 여기 써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은 학종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세특을 통해서 수업 시간의 태도, 탐구 활동,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국어, 영어 하는 거, 영어, 수학 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정말 좋은 대학을 한 학생들이면 영수가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 대뇌를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이게 영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탐구 활동이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각 대학의 평가 요소에 맞게 우리 아이를 생계부 대체 수익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며, 하나,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의사와 또 치과 의사와 또 우리가 서울대 각 그 영역들, 뭐 경영, 정치외과 등등 많이 있죠. 미학과 등등등등. 그다음에 카이스트, 공대 소프트웨어나 건축공학이나 많이 있죠. 그 과에 맞게 변화를 의식이 변화시킬 것인가, 변화까지가 돼서 면접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보내시는 수학과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알고 하시는 분은 최상의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이고, 최상의 학교를 갈 건데, 이거를 지금 등한시한다? 힘듭니다. 전공 관련 관심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관심이. 근데 관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관심이 조차도 없는데 그냥 막 우거지고 그냥 자기가 그것도 하기는 어떤 포커스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우거지로 남한테 시켜서 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로 의대나 이렇게 좋은 데를 갈 수가 없어요.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대학은 이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평가, 이걸 다 봐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11학년 때부터 잘 맞는 학생이랑 10학년 때부터 잘 맞는 학생이랑 이미 10학년 때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괜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건 절실하게 그냥 대학을 안 갈 학생들한테는 이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은데 정말 진도로 진검승부해서 의대도 가고 시대도 가고 서대를 가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정보예요. 세특을 통해 기본적인 학업 역량의 우수성,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 내가 그것을 왜 프로젝트라고 내가 어떤 교과를 들어야 하는지가 보여야 돼요. 내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들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이거 할 때 하고 나중에 말지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시스템에서 지금 고교학점 시스템에서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 계열 전공 관련 핵심, 역량, 공동체 의식이나 소통 의식 등 다양한 수험생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인재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아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100% 신뢰를 하고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금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여도 저도 부모기 때문에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뭐 늦으면 내학년 하반기, 빠르면 올해 뭐 하반기 정도 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이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아이를 열심히 도와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어떤 그런 환경도 있을 것이고 찾아가서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똑같은 저 정말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다 어떤 조건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성공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필요한데 못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25년을 했는데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결국 그 아이들의 마음속의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그 마음속에 이 아이들의 어떤 열정이기 때문에 의지이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가서 아이들한테 같이 좀 프로그램도 같이 나누고 사랑이란 어떤 그 정의심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어떤 목표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이거를 통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대입 자체가 예전처럼 수능만 잘 봐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떤 복음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어떤 그 인류의 사랑과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좀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 힘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내 활동이 부족하면 합격이 어려울까? 교내 활동은 학종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활동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만 인가처럼 많이 문어발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집어서 내가 그걸 갈 때 그 질이 조금씩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활동 내용이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의 활동에서 어떤 태도와 성장을 그러니까 태도가 안 갖춰져 있는 학생들 하면 하고 아닌 말인지 아니면 역경이 오는데 그냥 그게 그 역경이 뭐 큰 역경일 수도 있고 작은 역경일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주저앉고 이런 학생들은 절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이런 고교학점제 체제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네. 최근에는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영역에서도 지원자의 개성과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주어진 교내 활동에 참여할 때에도 자기 주도적인 태도, 진로 역량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말하고 하나도 지금 다른 말이 없습니다. 독서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자, 독서는 대입에 더 이상 독서 활동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국어도 못하는 거죠. 주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자, 보면 독서 활동 사항만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탐구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의대가 됐든 치의대가 됐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테마를 잡고 연구를 해요. 그럼 당연히 남의 책과 남이 쓴 논문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문을 써서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내 소논문을 융합선택 과목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논문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탐구해서 발제해서 세특을 하거나 어떤 그 생기부 대체서식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내용과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가 인정기관에서 증빙받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면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남의 책을 읽어야 될 수밖에 없죠. 독서가 중요하죠. 근데 독서 활동 상황은 대부분에서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 대입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독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답답해하는 부분이. 수행평가도 평가 대상이 되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과 5개만 넣고 국영수사가만 넣고 봐도 이것이 1학년 때부터 C가 풀어줘야 되고 이것이 C가 풀어지면 2, 3학년 때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을 치고 들어갈 때 이것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저번 주에 어떤 학부모님하고 이제 잠깐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융합선택 과목을 얘기하니까 그건 융합 선택 과목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 있냐? 이미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밑바닥에 부모가 깔리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가슴이 좀 아파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거든요.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걸 해서 이 아이를 정말 적합한 프로그램을 키우고 잘 가면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지금 못하는 게 아닌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생한테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면 근데 그것이 이제 부모님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지만 그거를 벌써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융합선택을 듣게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가 국영수사가 5과목만 놓고 봐도 이것이 다 유기적인 연결을 갖고 학교마다 다 미션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다른 미션 안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의대면 의대, 치외과면 치외과, 서울대 경영이면 경영 등등의 시선이 있으면 성장하는 과정을 5개가 어떤 유기적인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다 다른 5과목 갖고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아이와 보이지 않는 아이가 보이는 아이는 자기 주도적인 아이, 보이지 않는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이런 어떤 그 고교학점제 입시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좋은 데를 가고 본인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이거를 배워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그런 능동적인 아이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학교뿐만이 아니고 이 힘든 세상을 앞으로 더 힘들죠. 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세상을 찾아가려면 우리 아이가 능동적인 아이로 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능력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챗GPT가 중요한 정보들은 다 찾아줘요. 그러면 질문하는 힘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방법과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 편견이 부서지지 않는 걸 보면 참 놀랍기도 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가야 할 그 방향은 다른 것보다 편견 없이 어떤 걸 생각하고 챗GPT를 통해서 자료를 모으고 질문을 정확하게 내가 해결할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게 우리 교육이 지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고에서 상위권 대학 갈 수 있어요. 자, 일반고 공고가 60.3%가 학종으로 대학 갔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재수할 때만, 여러분들이 재수생이 되지 않는다면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 내용이 반영됩니다. 희망 정보가 무관한 동아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희망 정보가 무관하다고 해도 그 동아리를 하는 이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진로 역량이란 무엇입니까?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전공 계열 관련 교과에 대한 과목 선택과 이수 정도는 어떠한지,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를 위해 심화 과목 등의 이수 등의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전공 계열에 대한 지식을 확장을 스스로 탐구하고 노력한 성과가 있는지,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대문 의대 카이스트 이 얘기예요.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건 이제 비교과 활동보다도 그 진로활동 과목이라든가 육아선택 과목이라든가 교과목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그대로 생기부가 없는 생기부 대처식을 해야 되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은 그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일반고의 학생부처럼. 전공계열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의 폭을 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밖 활동은 사용할 수 없네요. 대체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봉사활동 시덕에 한해서 기재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수상이나 인증 참여 사실 등 사교 유발은 활동을 끝까지 하면 이제 토익을 못 넣는 거죠. 그거는 돈을 내고 시험을 보는 게 사교 유발이에요. 그렇지만 의미에 따라서 학생부에는 학교가 먼저 계획한 그 학교 수업 안에서 그 학교 선생님이 계획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학교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각종 교육 활동에 이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장의 승인이나 미리 우리가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하겠습니다라고 교육부에 내면 그것은 교과 선생님들이 먼저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에 내는 것이죠. 가능하다 이겁니다. 면접 중요하죠. 대부분의 학종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따라서 세특이 기록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대는 여기 하나 더 붙죠. 고도의 어떤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가 내가 의사로서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화와 예술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의사로서 어떤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은 걸 우리는 의대에서 원하는 데이터라든가 의대에서 원하는 타자의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가
의대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하면서 그 프론트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발표하는 가이드북 또는 선행학습 영양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면접 영상을 설명해 드리기도 합니다. 과거 대학의 면접 질문들이 공개되고 있으므로 참고하면 예상 질문을 준비할 것이다. 내 관점에서 어떻게 내 거를 얘기하냐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내가 캐치해서 어떻게 내가 했던 어떤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 서식 기반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지. 경험이 없고 내용이 없으면 이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의대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인공 어떤 지능이라든가 의사가 되는 것도 해부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IT도 중요하고 의학공학도 중요하고 의료 산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생계부를 통해서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은 생계부 대처식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생계부 대처식보다는 생계부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요. 평가 여서가 조금씩 다르고요. 진로가 변경되어도 학종을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 이렇게 아까는 그 시선과 방향 없이 진로만 바꾸는 힘들겠지만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의공학을 하는데 의공학 보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이렇게 이유가 있어 바뀌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많은 말씀을 빠르게 드리려고 심차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교과 전형도 합체가 되면서 점점 수시가 커지고 있다. 뭐 2026학년도 의예과, 치예과 굉장히 많이 늘었다. 두 배로 정시보다. 또 중요한 건 정시에서도 생기부가 들어간다. 많게는 20%, 2028학년도가 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40%까지, 수능이 60에 생계부가 40%까지 들어가니까 다른 대학도 그렇게 준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028년도 지금 입시가 변하는 고1들 지금 고2까지가 마지막 입시고 고1부터 입시가 확 변합니다. 내신 5등급제로 변했고요. 수능도 변하고요. 통합과학과 통합사를 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생계부, 또 생계부 내용들.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내가 전공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이 좀 바뀌어서 꺼야 되는데요. 아, 이렇게 끄면 되겠군요. 여러분,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정말 내가 이걸 통해서 실패 없이 의대나 카이스트 가겠다 하시는 뭐 일반고, 자사고, 국제학교, 또 해외고 많이 계시죠? 자,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학생에 맞는 방법으로 지도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들 자기 꿈과 희망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